fx는 0보다 작은 지역에서는 이걸 따라가시고 0보다 클 때 이걸 따라간다. 그지? 4 더하기 f 마이너스 1. 4는 여기 있는 정의역이 0보다 큰 값이기 때문에 여기다 집어넣으셔야 되겠지. 즉 얘는 4 빼기 1 하고 이 마이너스는 이 범주에 있으니까 여기다 집어넣어야 되겠지. 오케이. 그래서 정답은 3. 교재는 5번 정답이. 2번. fx는 이런 함수, gx는 이런 함수인데 f, h를 합성한 거와 g가 같다 이거예요. 그랬을 때 물어보는 건 h3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는 내가 여기 있는 h를 모르고 fg를 아니까 이 h를 찾기 위해서 fg를 이용할 것인데 1차 함수니까 여기 양옆에 역함수를 취한다거나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실제 물어보는 것이 h3이기 때문에 가장 편리하고 빠른 방법은 이 함수와 이 함수가 같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정의역 자리에 공통적으로 3을 집어넣으면 된다 이거죠. 그죠? 이렇게. 그죠? 이게 가장 빠른 방법일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러면 h3을 물어보면 내가 얘를 모르는 값입니다. 그죠? 이렇게 네모라고 한번 해봅시다. f 네모는 오케이 g3이죠. g3은 여기다 3을 집어넣은 거니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그죠? 얼마? 3이 될 겁니다. 그죠? 그러면 f 네모가 3이에요. 그럼 여기 네모 플러스 2가 3이니까 우리 네모가 얼마인 줄 안다? 1. 이 네모가 알고 싶던 h3이었죠. 네. 정답은 1번이 됩니다. 오케이. 3번. y는 루트 x라는 무리함수가 있는 거. 이 그래프를 x축으로 m, y축으로 m만큼 평행 이동을 하고 다시 y축 대칭 이동을 했더니 요 놈이 만들어졌다 이거예요. 그죠? 그러면 내가 평행 이동과 대칭 이동 수상 마지막 단원에서 배웠지만 그것을 여기다 대입해서 푸는 것은 아주 정석적인 방법이에요. 근데 저는 이게 실전에 나왔으면 우리는 이 무리함수의 특성상 정의역과 치역이 결정이 되니까 이렇게 0,0의 오른쪽으로 지나갑니다. 그럼 여기 있는 요 점을 기준으로 잡아서 생각하시면 더 쉽지 않냐 이거야. 그치? 그래서 점의 이동으로 생각을 한다. 오케이. 그럼 얘는 우선 이렇게 바꿀 수 있죠, 우리. 그지? 이렇게. 그럼 이 두 번째, 옮겨진 함수의 시작점은 얼마예요? 2,3이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2,3이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여기서 어떻게? m에 평행 이동한 다음에 y축 대칭. 그러면 얘가 처음에 어떻게 됐어요? m,n이 되겠죠. 다시 얘를 어떻게 하면 y축 평행 이동을 하면 y축 평행 이동하면 x자리에 마이너스 m, n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같다. 이렇게 풀이하는 것이 가장 빠를 것 같아요. 그래서 m은 마이너스 2고 n은 3이니까 두 개 더한 값은 얼마라고 하면 돼요? 1이라고 하면 됩니다. 4번이 정답. 3번. 다른 주사위. 이런 멘트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서로 다른 주사위 세 개가 있는데요. 세 눈의 합이 6이 되는 경우의 수를 하자고요. 그죠? 네. 6이 나오려면 잘 생각해보면 4 플러스 1 플러스 1 이게 가능하겠죠. 네. 주사위 눈이니까 1부터 6까지만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3이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2, 그 다음에 1 이렇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다시 여기 2, 그죠? 이렇게 하나, 둘, 세 가지 경우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데 요거를 살짝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이렇게 주사위를 각각 A, B, C라고 한다면 내가 4, 1, 1이 돼도 되고요. 1, 4, 1이 돼도 되고요. 1, 4가 돼도 되는 거죠. 그죠? 토탈 몇 가지? 세 가지겠죠. 요거를 이 세 가지를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어떻게? A, B, C 중 4가 될 놈을 하나 고르면 되겠죠. 그래서 세 개 중에 하나 4의 위치를 잡는다. 그래서 세 가지라고 이해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오케이. 이번에 3이 1은 이렇게 3이 1이 되고 3이 1도 되고 이렇게 된다. 그럼 다른 세 숫자를
다른 거에 배치하면 되는 것이니까 우리는 얘를 가볍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A는 3개, 얘는 6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 경우는 몇 가지? 한 가지밖에 없겠죠. 우리는 요 합쳐서 얘를 다 더해야 되겠죠. 10이 나오겠죠. 우리 교재에서는 5번이 정답. 교재. 그래서 이어서 하겠습니다. 5번 1, 2, 3, 4, 5 이렇게 있는데 세 자리 다른 세 개의 수를 가지고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들 거예요. 오케이. 배열해서 그래서 가능한 자연수 개수 A 그 다음에 짝수 개수 B라고 했을 때 A의 개수, B의 개수의 합을 물어봤습니다. 자, 그럼 자연수 개수 서로 다른 세 개의 수에서 세 자리 자연수 만드니까 이렇게 되겠죠. 여기 들어올 수 있는 가능한 숫자는 5개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다른 세수니까 여기 들어올 수 있는 건 이제 4개, 여기는 3개, 그죠? 다 뭐하죠? 곱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겠죠. 5개 중에서. 네. 역시. 자, 짝수의 개수니까 짝수의 개수. 짝수는 맨 끝자리가 얼마로 끝나는 경우와 2로 끝나는 경우, 맨 끝자리가 4로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맞아요.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2를 제외한 하나, 둘, 셋, 4가지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거 선택됐다, 얘는 됐다, 그러면 1, 4, 5, 그 다음 숫자는 3개가 되겠죠. 그죠? 2개 곱하면 나는 12개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 마찬가지로 얘도 4를 제외한 1, 2, 3, 5 중에 하나가 들어올 것이고, 그 다음 하나 더 적은 숫자. 마찬가지로 연달아 일어나니까 곱사과. 2개는 더해야 되겠죠? 정답은 24. 그래서 24 더하기 60하니까 이놈은 84가 되겠네요. 네, 2번이 정답입니다.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자, 봤더니 F F 인버스 X가 X축 Y축과 만납니다. 만나는 점이 각각 A, 0이고요. 0, B입니다. 그랬을 때 나는 A 플러스 B를 물어봅니다. fx가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아주 이쁘게 정리되지는 않았어요. 이걸 변형해서 풀 수도 있죠. 우선 문제를 계속 읽으면 이 역함수와 이 x축과 y축과 만나는 점이 얘니까 f 인버스 a는 0이 되는 거고요. f 인버스 0은 b가 됩니다. 그죠? 그러면 나는 f 인버스를 구해도 되지만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잘 보시고 첫 번째 이 문제도 이런 문제에서 이게 초반 부분이잖아요. 6번이란 말이죠.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시험은 되게 속도전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거 하나 할 때 잘 생각해보자고요. 첫 번째 어떻게? 얘를 정리해서 얘를 정리해서 f 다시 t는 블라블라를 구한 다음에 다시 f 인버스를 구한 다음에 집어넣어서 푸는 방식은 아주 정석적이고 제대로 하는 표현이지만 실제로 속도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다 보면 스텝이 길어지고 연산이 복잡해지면 당연히 실수할 여지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방식은 웬만하면 내신을 위한 성적 상승을 위해서는 지약을 해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이해하게 되면 자, 첫 번째 난 얘는 그냥 인버스지만 나는 원래 함수로 변형해서 문제를 풀겠죠. 어떻게? 인버스 출발에서는 역함수 입장에서는 A 출발이고 0 도착이지만 누구 입장에서는 F 입장에서는 0 출발이고 A가 도착이 되겠죠. 그죠? 마찬가지로 요 얘기는요. F 입장에서는 B 출발에 0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원래 함수를 이렇게 이용하는 것이 편할 것이다. 오케이. 그 다음에 얘를 풀 때도 얘를 변형해서 풀지 말고 이 자리가 0이 되기 위한
x를 찾아서 여기다가 그 x를 집어넣는 것이 유리하다. 즉 얼마?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 0이 되게 하는 x값을 찾아보죠. 그럼 얘가 6이라는 게 금방 나오죠. 그럼 여기 이 함수에다가 6을 대입을 한다면 f 얼마? 0은 6을 대입하면 3 곱하기 6 빼기 6이 되겠죠. 그죠? 얘는 얼마? 12가 되겠죠. 이 값이 내가 알고 싶은 a가 된다 이겁니다. 오케이. 마찬가지로 fb가 0이니까 fb가 0? 오른쪽이 0이 됐네요. 그럼 이 자리가 b, 얘가 0 되게 하는 x값 얼마? 2를 대입을 하면 f 얼마? 오케이.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죠? 우리 이거 얼마라는 건 다 알고 있죠? 1 되니까 2. 이놈이 b군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목적은 얼마? 14. 이렇게 푸는 거 같아요. 이런 방식을 추구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오케이. 계속 가겠습니다. 7번. fx는 마이너스 5x 플러스 6이고요. gx는 mx 마이너스 5예요. 그죠? g 합성함수 그 다음에 f g 인버스 그 다음에 g 그걸 물어보겠지. 합성과 역함수가 이렇게 혼합이 되어 있죠. 역함수도 합성이 되어 있는 거죠. 우리 얘부터 먼저 어떻게 할 수 있죠? 얘는 g 인버스 f 인버스죠. 결합 법칙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죠? 오케이. 근데 여기 어차피 원래 함수와 그거의 역함수를 하게 되면 얘가 뭐가 되죠? 항등함수가 되죠. 항등함수는 뒤에 있는 것이 그대로 나오는 거죠. 즉 이렇게 이렇게 나오는데 얘가 곧 나온다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막 없어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제 이게 그대로 나온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죠. 나는 얘만 하면 되는 거니까 얘도 이렇게 적는 게 어렵진 않습니다. 맞아요. 이런 거 할 때도 f 인버스를 구하는 것보다 f 자체를 이용하는 것이 편하겠죠. 저는 이렇게 G2를 여기서 네모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F 인버스에서는 네모 출발이 외가 도착이지만 F 입장에선 1이면 G2가 도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낫겠죠. 자, 그럼 F1 값이다. 얼마? 마이너스 5 플러스 6이 되겠고요. G2 2m 마이너스 5가 되겠죠. 그러면 M은 3이군요. 라고 정답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1번이 되겠죠. 8번 갑시다. 7명 학생을 3명 2명이죠. 2명으로 3개 조로 나누는 방법이었어. 기본적으로 학생, 사람은 항상 다른 사람을 지급을 합니다. 크게 어떤 멘트가 없는 다른 사람이면 다 구분이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7명을 3명, 2명, 2명으로 나눌 것인데 어떻게 하죠? 7명 중에 우선 3명을 뽑겠죠. 머리 조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B, C, D, E, F, G 하나, 둘, 셋, 넷, 다 7명이죠. 그래서 우선 3명이 될 조를 뽑았다고 합시다. 이렇게 뽑았다고 해봅시다. 그리고 다시 여기 있는 몇 명을 4명을 2명으로 나눌 거예요. 그죠? 그럼 다시 2명을 뽑겠죠. 4명 중에 2명을 뽑아요. 그럼 알아서 반대편 FG가 이게 D를 뽑으면 FG가 딱 정해지니까 곱하기 다시 1이 되겠죠. 이쪽을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건 이렇게 명수가 2명인 게 중요한 게 명수가 같다면 D, FG 여기에 2명 고르는 방법이니까 뭐 DF, DG 뭐 이렇게 있겠죠. 그럼 이렇게 하다 보면 여기도 FG 이게 나오겠죠. 그럼 여기서 이렇게 나오면 여기 다시 D가 되겠죠. 요 놈과 요 놈이 2번 카운팅이 되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이 2번 중복될 것이기 때문에 이 2명끼리 자리 바꿀 만큼의 중복이 발생한다. 준호하기는 명수가 같아질 때 그 명수가 그
모든끼리 자리 바꾸는 만큼의 중복이 발생하니까 그것을 나눠줘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고요. 얘는 7, 6, 5, 3, 2, 1이니까 35 정도 될 것이고요. 사실은 6이 될 것이고 2가 될겠죠. 그래서 3이니까 빈 105면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이건 이런 유리함수가 있는데 이 유리함수가 모든 사구면을 지나야 됩니다. 그럴 때 K의 자격을 물어보는 문제죠. 그죠? 얘를 그림 그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표준형으로 한번 바꿔봅시다. 오늘 작업은 여러분들이 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자, 알겠습니다. 자,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X축, Y축이 있는데 얘가 마이너스 2, 4가 점근선에 교점이 되겠죠.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2, 4가 된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모든 사변을 지나가면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면 안 되겠죠. 여기 지나갈 수 없으니까. 이쪽에 그려진다는 얘기는 이 자리가 0보다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최소한 이렇게 그려져야 되겠죠. 아하, 첫 번째. K-8은 음수여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쪽에 그림이 나오고 이쪽에 그림이 나올 텐데 나는 이렇게 되길 원하는 겁니다. 그죠? 이 값에 따라서 내가 이렇게 될 수도 있을 것이고요.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원점을 지날 수도 있겠죠. 그러면 내가 모든 사구면을 지나기 위해서는 요 그림이 돼야 되겠죠. 그럼 이 그림과 이 그림을 나누는 기준은 0일 때의 y값, 즉 얼마? y 절편이 0보다 뭐 하면 되죠? 작으면 되겠죠. 얘를 동시에 지켜야 될 것 같습니다. 동의하죠? 얘는 1번, 얘는 K는 8보다 작다라는 결론이 나오고요. 얘는 0일 때니까 여기다 집어넣으면 얘는 fx로 잡은 거예요. 어쨌든 여기다 0을 집어넣으면 상관없어요. 여기다 0을 집어넣으면 게 편하겠죠. 얼마? 2분의 K가 0보다 작아야 됩니다. 그죠? 얘는 자연스럽게 그냥 K가 0보다 작다는 말로 바뀌겠죠. 얘랑 동시에 만족해야 되니까 K는 0보다 작아야 됩니다. 이걸 만족하는 정수 K의 최대값은 얼마? 마이너스 1. 그렇죠? 2번이 정답. 오케이. 그래프 그려서 해석을 하면 됩니다. 10번 갈게요. x가 1, 2, 3, 집합 x가 1, 2, 3인데 x에서 x의 함수 무슨 의미? 정역도 1, 2, 3, 공역도 1, 2, 3 f, gH가 f는 1대 함수, g는 상등함수, h는 상수함수일 때 가나를 지킬 때 얘를 물어보는 문제. 갑시다. 상등함수라는 건 집어넣은 값이 나오는 함수고요. 상수함수는 똑같은 값이 나온다는 거죠. 헷갈리면 안 되겠죠. 그러면 항등함수, g가 항등함수니까 g라는 함수에 어떤 값을 집어넣으면 그 집어넣은 값이 나온다고요. yes. 그러면 h라는 함수는 무엇을 집어넣든 다 3이 나온다는 거고요. 다만 f는 1일 때 값이 얼마라고요? 3이라고. 즉 h는 무조건 3이 나올 거고요. 그죠? f라는 함수는 만약에 그래프로 그려보면 혹시 f라는 함수는 우선 1, 2, 3 1, 2, 3이면 1일 때 값이 누구로 고정? 3으로 고정. 나머지를 값이다. h라는 함수는 상수함수니까 무엇을 집어넣든 3이 나온다. 즉 얘가 3이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g1은 항등함수니까 집어넣은 값이 나오는 거니까 1이라는 얘기죠. 그죠? 아하, f2가 얼마다? 2가 된다. 그러면 f가 1대1이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갑시다. 얘는 f3, 3일 때 값은 1. g1, 항등함수 1. h2, h는 무엇을 집어넣든 3. 오케이. 4. 이거지? 2번이 정답. 12번 하기 전에 11번을 잠깐 보겠습니다.
6개 좌석이 있습니다. 일렬로 배열되어 있어요. 그죠? 일렬로 나열. 중요한 멘트겠죠. 그죠? 일렬로. 있는데, 남학생이 4명이고요. 여학생이 2명입니다. 여학생이 2명이 이웃하는 경우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것이 A고요. 여학생 2명이 양 끝에 앉아있는 배치를 B라고 했을 때 물어보는 건 A 빼기 B입니다. 사람은 모조리 다른 사람이고요. 6개 젖을 일렬로 배열을 합니다. 그럼 자리를 한번 생각, 땐 이렇게 있다고요. 여학생 2명, 남학생은 동그라미로 적고요. 세모라고 우선 얘기를 해볼게요. 여학생 2명이 이웃을 해야 되니까 이웃하는 경우 얘를 하나의 몸으로 생각해서 몇 명을 나열한다고 생각하면 되죠? 5명을 나열하면 되는 거고요. 그죠? 5명을 나열하면 되는 거고요. 이 안에서 나열하는 거니까 자리를 바꾸면 되겠죠. 어떻게? 그죠? 이것이 A가 되겠죠. 이렇게 2명이 양 끝에 앉아야 돼요. 여기 여학생 2명이 앉아야 되니까 여학생 1, 여학생 2 또는 여학생 2, 여학생 1 여학생 우선 2명을 배치시키는 방법은 2가지 또는 이펙토리얼. 그리고 나머지 여기에 동그라미 남학생들 4명을 4자리에 앉아시키는 방법 얼마? 4, 100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A 빼기 B는 얼마? 여기는 120이니까 240이 되고요. 24니까 48이 되겠죠. 240 빼기 48이 되겠죠. 이렇게 할게요. 그냥 2, 3, 9, 192. 우리 문제는 3번이죠. 오케이. 자, 12번 가겠습니다. F라는 함수가 있어요. F라는 함수는 X가 2보다 작을 때는 fx는 x가 나오고 이건 그때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 f를 합성한 함수와 여기 있는 2차 함수가 만나지 않아요. 만난다 만나지 않는다 다 그려서 해석합니다. 어색하겠지만 f도 그리고 fx도 한번 그려볼 건데 우선 얘를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fx를 그리세요 라고 하면 여기 있는 x자리에 fx가 들어간 거니까 얘는 이렇게 얘기해도 되겠죠. fx x자리에 fx 이렇게 되겠고요. 이분의 fx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생소한 표현인 건 아니지만 이렇게 합성을 우선 구성할 수 있어야 됩니다. f를 그 전에 먼저 한번 그려보긴 하겠습니다. f를 그려보면 2가 분기점이에요. x2의 오른쪽 왼쪽에 그림이 다릅니다. 그죠? 2의 왼쪽일 때 y는 x라는 그런 이렇게 기울기 1인 1차 함수고 여기까지 하고 멈춰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여기도 마이너스 2분의 3이니까 아마 기울기가 이렇게 좀 퍼져 그리겠죠. 그죠? 그래놓고 x축의 측을 그려서 완성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자 얘가 0일 때 0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0일 때 0이라는군요. x축이군요. 그리고 얘는 그냥 제가 이렇게 한 거니까 이렇게 해서 그냥 얼마다? 2 이렇게 해서 이걸 지울게요. 그래서 높이도 당연히 2일 때 얼마나 했어요? 2 이렇게 되겠죠. 얘도 구해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얘가 0 되는 x값은 6이 되니까 이렇게 그리죠. 제가 그린 것이 이게 y는 fx입니다. 오케이. 다시 이거 돌아와서 얘부터 그렸어야 되는 우선 얘 돌아와서 봤더니 fx를 그리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목적은 얘를 그리는 것이 목적이에요. 얘를 그려봤더니 그려봅시다. fx는 x자리에 fx를 집어넣으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건데 잘 보세요. fx가 2보다 작은 x값 어디 말하는 거죠? fx가 여기 있는 2보다 낮은 x값은 여기 모조리 하니까 모든 x가 됩니다. 그럼 모든 x에 대해서 fx를 그냥 그리세요라는 말이 나오니까 fx를 그려도 이 그림이 동일하게 나옵니다. fx가 2보다 큰 적은 실제로 없으니까 fx는 그냥 fx랑 똑같이 그림을 그리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fx이자 fx입니다.
이걸 그릴 줄 알면 거의 뭐 80%푼 거예요. 이 상태에서 얘를 그리려고 했어요. 여러분도 알겠지만 여기 있는 이 차함수의 특징은 뭡니까? 이 차함수의 특징은 항상 대칭성이에요. 나는 여기까지만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얘는 반드시 이렇게 될 겁니까? 동의하죠? 무슨 의미예요? 여기가 뭐가요? 대칭축이 돼서 뭐한 그래프가 나올 거라고요? 위로 볼록한 그래프가 나올 거라고요. 얘네들이 만나지 않아야 되니까 괜찮고요. 괜찮죠. 근데 이거 치니까 이렇게 닿는 순간 이렇게 있겠죠? 그죠? 여기 전까지는 괜찮죠. 아하. 얘는 기울기가 덜 가파르고 얘가 가파르니까 얘랑만 여기 있는 요놈과의 안 만나기만 하면 자연스럽게 여기는 안 만나겠네요. 그죠? 얘가 만나는 것이 기준이겠죠. 아, 요거는 누구랑 y는 x라는 이 그래프와 fx인 요거 위로 여기 어쨌죠? 요거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4x 마이너스 k가 얘네들이 만나지 않으면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연립방정식에 해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럼 교점이 없으니까 다시 교점이 없다라는 건 뭐가 없다라고 생각한다? 실근이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나는 뭘 이해하면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이렇게 귀결이 되겠죠. 봅시다. 이해하죠? 이렇게 이거 넘길게요.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k가 0인데 이것이 실근이 없으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다는 얘기예요. 갑시다. 3, 3은 9, 마이너스 4k가 0보다 작아야 되겠죠. 4k는 9보다 커야 되니까 k는 4분의 9보다 커야 됩니다. 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정수 k의 최소값, 얘가 2점 얼마니까 얘는 3이라고 얘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1번이 정답입니다. 오케이. 13번 fx는 어떻게? gx는 이렇게 됩니다. 얘랑 x축 y축 x는 4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선으로 둘러싼 넓이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죠? 당연히 그림을 그려서 해석을 해야 되겠죠. 그죠? 내가 이렇게 x축을 그리고요. 이렇게 y축을 그렸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x축, y축 x는 3를 그려야 되는데 우선 얘부터 그려봅시다. 얘는 0,1이 이 정도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 그래프일 겁니다. 2일 때 3 정도 지나죠. 하나, 둘, 3일 이 정도로 이렇게 그리면 될 것 같아요. 계속 위로 증가하는 그래프예요. 1 여기 시작점이에요. U는 정리를 하면 항상 x 앞에 개수를 묶는 거예요. 이렇게 오케이. 그럼 2,3이에요. 알고 봤더니 아까 뭐랬죠? 여기 2일 때 얼마 지나죠? 3 지나네요. 여기 하나, 둘, 2일 때 3 정도 지나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지나요. 여기가 시작점이에요. 그죠? 그리고 얘가 2의 오른쪽이고 음수니까 내가 그림을 그리니까 이렇게 되는 거구나 라고 그림을 그릴 수 있겠죠. 그죠? 오케이. 그런데 x4가 있으니까 이 4일 때 값을 한번 예측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그죠? 이렇게. 그죠? 그럼 4. 여기는 관심이 못 줄어서 얘니까 내가 여기가 궁금한 거예요. 지금. 오케이. 내가 여기 있는 점을 좀 알아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얘는 4, 얘가 여기 x에 4를 집어넣으면 되니까 여기다 4를 집어넣으면 되니까 얼마? 여기 1이 나오네. 이렇게 1이네 하필. 여기 높이가 서로 뭐였네? 같네. 오케이. 그래서 알고 봤더니 이제 여기 이렇게 되겠죠? 그죠? 여기가 넓이가 되겠다 이거죠. 그런데 내가 이렇게 봤더니 이렇게 줄여서 볼게요.
이렇게 봤더니 여기 색깔들은 여기 검은색이 여기거든요. 이 넓이를 구하려고 했더니 나는 이 도형이 대상망측한 도형이에요. 내가 알고 있는 직사각형, 삼각형 이런 것들을 쪼갤 수가 없어요. 그죠? 마름모도 아니고 정사각도 아니고 사다리꼴도 아니에요. 그죠? 이런 느낌을 봐요. 여기서 좀 잘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여기 보면 이제 이렇게 돼 있죠. 2예요. 여기는 얼마예요? 여기도 2네요. 이건 이제 위아래로 이렇게 가는 거 얘기하는 거니까. 이 앞에 개수가 같다라는 게 무슨 얘기하실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게, 이게 휘어진 정도를 결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나 그래프 서로 평행이동하거나 대칭이동하게 되면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그래프를 평행이동하고 대칭이동하게 되면 겹칠 수 있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휘어진 정도가 비슷하다는 거죠. 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휘어진 정도가 여기 휘어진 정도가 같다라는 걸 어떻게 넓이를 구할 때 써먹느냐 생각해봤더니 내가 여기 있는 요거야 그냥 이건 직사각형 모양으로 풀면 될 것이고 얘를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어떻게? 이만큼이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정확히 여기에 딱 매치시킬 수 있겠구나. 요만큼을 여기 A라고 한다면 여기 B라고 한다면 여기가 A가 되겠군요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게 평행이동과 대칭으로 겹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얘 더하기 얘는 그래서 그냥 전체 넓이를 그냥 이렇게 요 넓이로 여기 내가 알고 있는 사각형 넓이로 구하겠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럼 여기 밑에 넓이는 4 곱하기 1이니까 여긴 4가 될 것이고요. 여기는 여기가 아까 2,3이었어요. 여기 간격도 2, 여기 간격도 2니까 여기도 앞에서 4가 되겠죠. 그럼 4 더하기 4니까 정답은 8이 되겠죠. 8은 우리 이제 3번이 정답입니다. 네. 4번 계속 갈게요. x는 정의역은 1, 2, 3, 4, 5 동역은 1, 2, 3, 4, 5, 6 x에서 y의 함수인데 f는 1대1 함수면서 합성함수가 정의되어야 된다는 어려운 말이 있고 이 합성함수에 2를 집어넣으면 2가 나올 때 이런 조건들을 모두 만족하는 함수의 개수를 잡아보세요라는 문제입니다. 1대1 함수는 그렇게 어려운 얘기는 아니에요. 그죠? 1, 2, 3, 4, 5가 준비되어 있고 1, 2, 3, 4, 5, 6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F라는 함수. 맞아요. 그래서 1대1 함수의 개수만 물어보면 어렵진 않아요. 근데 이 나라는 멘트 해석을 잘 하셔야죠. 합성함수가 정의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 함수의 치역이 두 번째 함수의 정역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 두 번째 함수를 봤던 이게 첫 번째 함수, 이게 두 번째 함수죠. 두 번째 함수가 F죠. 그것의 정역은 1, 2, 3, 4, 5입니다. 다시 첫 번째 함수의 치역은 이거 중에 5개가 골라질 겁니다. 그죠? 근데 이 첫 번째 함수의 치역이 이 두 번째 함수의 정역인 1, 2, 3, 4, 5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요. 즉, 상황 이해를 한번 해보면 혹시 하나, 이렇게 됐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럼 첫 번째 함수의 치역은 1, 2, 3, 4, 6이 되겠죠. 그럼 1, 2, 3, 4, 5, 6이 있는데 그럼 두 번째 함수의 정역은 1, 2, 3, 4, 5인데 1 있고요, 2 있고요, 3 있고 4인데 6은 두 번째 함수의 정역이 없죠. 그러면 첫 번째 함수의 정역이 반드시 1, 2, 3, 4, 5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요. 그러면 함수가 만들어질 수 없다고요. 그걸 어렵게 정의될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오케이. 얘는 F의 첫 번째의 치역이 반드시 1, 2, 3, 4, 5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6은 선택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됐어요. F 요것도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에요. 그죠? 네.
우리가 이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어떤 x에 대해서 얘를 만족하는 경우에 대한 것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냥 fx 자체가 x면 됩니다. 항등함수면 된다 이거예요. 이거 말고도 두 번째 이런 경우가 있는 거죠. 어떻게? f 어떻게? 어떤 값을 집어넣었더니 얘가 나왔어요. 그럼 여기가 f 베타가 되겠죠? 알파가 되겠죠? 아, 여기다 알파를 한번 집어넣은 거예요, 제가. 양변에 알파를 집어넣으면 f 알파 이렇게 될 거란 얘기잖아요. 그죠? 네, 여기 알파. 그럼 여기 알파를 발전, 여기가 뭐가 되는 거죠? 아, 베타 이렇게 되는 거죠. 아하, 이 경우만 되는 게 아니라 이 경우를 만족해도 이 조건을 만족합니다. 즉, x가 x에 되는 직접 항등함수가 나와도 괜찮지만 이런 경우도 가능하다고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이 함수, 1대1 함수에서 치역이 1, 2, 3, 4, 5 결정이 됐는데 잘 보자고요. 1, 2, 3, 4, 5 1, 2, 3, 4, 5, 6인데 이건 선택이 되지 않을 거예요. 그죠? F2가 첫 번째 어떤 경우? 그냥 F2가 2가 나오면 된다고요. 이렇게 나오면 된다고요. 지금. 오케이. 공간이 잘라서 했는데 잘 쳐야죠. 1, 2, 3, 4, 5 1, 2, 3, 4, 5, 6인데 이렇게 된다고요. 오케이. 이렇게 되면 2가 2로 가면 나머지 4개의 원소는 1대1 함수니까 여기 4가지 얘가 갈 수 있는 건 6은 못 가요 지금. 그럼 어떻게? 4개에 4개 남아있으니까 얼마? 4 팩토리얼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그릴게요. 1, 2, 3, 4, 5고요. 1, 2, 3, 4, 5 6은 선택되지 않을 거예요. x, y, f인데요. 혹시 f2라는 놈이 어떤 값을 가면요 2가 아닌 어떤 값을 가면요 그 네모 값이 2가 되면 요 두 가지 조건을 지키면 된다고요. f2가 예를 들어서 2가 아닌 값이니까 1, 3, 4, 5 중에 하나를 갖다가 치면 이렇게 하다고 칩시다. 그럼 자연스럽게 3은 이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리고 나서 여기는 1, 4, 5의 짝꿍은 1, 4, 5 1, 4, 5랑 1, 4, 5를 1대1 함수로 매치시키는 방법은 얼마? 이렇게 된다. 그럼 얘를 선택하는 거 2가 아닌 1, 3, 4, 5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니까 4가지 또는 4개 중에 하나를 골랐다 이렇게 얘기 되겠죠. 얘는 그래서 24군요. 얘도 얼마? 24군요. 그럼 두 개 더하면 정답은 48개라고 정답을 하시면 된다고요. 오케이. 그래서 이 상황에 대한 이해가 1번과 2번이 된다는 걸 정확히 정리를 해봅시다. 해놓읍시다. 자주 나오는 상황은. 오케이. 됐어요. 15번으로 가겠습니다. 9개의 의자에 A, B, C 세 사람, 다른 사람이 앉을 거예요. 멘트는 없지만 우리 잘 하셔야 돼요. 비어있으니까 비어있다는 표시를 이렇게 할까요? 셋,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일곱, 여덟, 9개 있는데 여기에 의자가 이걸 좀 이해하기 편하게 할 겁니다. A, B, C 앉아도 돼요. 여기 앉아도 되고 여기 앉아도 되고 여기 이걸 다 일일이 카운트하는 게 좀 오래 걸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방법을 차관을 한번 해보죠. 학생 사이에 비례는 한계 이상 생겨요. 서로 이웃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럼 우리가 옛날에 이웃하지 않는다는 어떤 유형에 대한 접근법을 우리가 이해를 하죠. 그죠? 이웃하지 않는다면 이웃해도 되는 사람들 또는 이웃해도 되는 물건들을 먼저 배치를 시킨 다음에 그 사이에 사람을 배치시키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아이디어를 생각을 해보면 의자가 9개네. 사람이 3명이니까 6개로 비의자 6개를 먼저 뭐 합니까? 나열을 한다고. 즉 어떻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의 빈 의자를 나열하고요. 요 사이에
땡땡 사람을 배치시키면 되겠죠. 다른 3명을 배치시키면 되겠죠. 자, 첫 번째. 비밀 자리 6개를 나열하는 방법. 몇 가지? 9개 중에 6개를 선택해서 나열한다. 아니, 한 가지. 이 의자는 비의자이고 구별이 안 되는 의자예요. 그죠? 구별이 안 돼요. 그래서 6개를 나열하는 방법? 그냥 한 개예요. 한 개. 이거 갖고 가지수를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이 자리를 선택을 했어요. 이 자리에 A, B, C, A, C, B 뭐 이렇게 하겠죠. 몇 개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공간 중에 3자리를 선택해서 A, B, C를 나열하면 되겠죠. 얘는 그냥 7, P에 3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오케이. 정답은 7, 6, 5 여기 정답입니다. 210가지 정도 되네요. 그죠? 우리 문제는 4번이 정답. 구분이 안 되는 의자를 나열하는 방법은 한 가지예요. 이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이 괜찮습니다. 16번 가겠습니다. 4자리 자리죠. 1000의 자리,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 A, B, C라고 할게요. 요게 A가 B보다 크고 B보다 크면 C보다 D. 크기 순으로 나열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크기 순으로 나열했다. 중요한 멘트예요. 오케이. 2000보다 큰 자연수의 개수. 우리 그럼 편하게. 우선 당연히 여기 있는 자릿수들은 0, 여기에 맨 앞자리를 빼놓고 0, 1 해갖고 0부터 9까지 다 가능하다는 걸 알잖아요. 그냥 맨 앞에 0만 해놓고. 그래서 한번 해보자고요. 그래서 A가 첫 번째, A가 얼마인 경우를 한번 해볼까요? 2000보다 커야 되니까 2를 해볼게요. 2, B, C, D가 되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여기 3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 4가 오는 거예요. 요거는 이걸 다 일일이 카운팅 하자고. 잘 그렇게 하면 오래 걸릴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뭐라고요? 크기, 순으로 나열을 하라 이거죠. 그러면 이미 2보다 큰 세 숫자를 선택을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5, 4, 9 이렇게 선택이 됐다고 친다면 이 세 개를 뽑으면 즉 2보다 큰 숫자 2보다 큰 숫자는 3부터 9까지겠죠. 그럼 6개 중에서 내가 아무거나 3개를 땡땡땡 뽑으면 자연스럽게 제일 작은 놈이 왼쪽 중간 가장 큰 놈 자연스럽게 배치가 이렇게 되겠죠. 즉 크기 순으로 이렇게 됐으니까 내가 나열하는 경우를 따로 카운팅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뽑기만 하면 된다 이거예요. 오케이. 뽑기만 하면 자연스럽게 배치가 된다. 그것이 크기 순서로 나열된다. 이런 멘트랑 동일한 조합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걸 이해를 하실 수 있다고요. 오케이. 이 문제의 비밀은 이거 크기 순입니다. 조합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거죠. 오케이. 됐어요. 그러면 안 지워지죠? 요 내용 이것은 그 다음에는 되게 쉬운 얘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3부터 미안 9까지니까 6개의 숫자가 아니네요. 우선 7개의 숫자인 거 틀렸으면 조심하고 A가 3으로 시작했어요. 이제 이렇게 하죠. 3, B, C, D 땡땡땡. 그럼 3보다 큰 숫자 4부터 9까지 숫자 중에서 3개를 고르기만 하면 되니까 6, C, 3이 되겠죠. 그죠? 그럼 이제 쫙 하게 이제 세 번째는 4, B, C, D 속도가 나겠죠. 이렇게 되겠죠. 맞아요?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뭐 네 번째 5로 시작하는 경우 6으로 시작하면 7으로 시작하면 8로 시작할 수는 없죠. 그럼 7으로 시작하면 7, 8, 9 뭐 이렇게 되겠죠. 요 경우가 얼마예요? 그냥 6으로 시작할 수밖에 없죠. 6으로 해서 하면은 3개 7, 8, 9밖에 안 되는 거죠. 그죠? 이거는 3개 중에 3개. 그러면 7C의 3, 6C의 3, 5C의 3 여기 4C의 3 그 다음에 3C의 3까지 얘네들 모조리 다 더하면 되겠죠. 차례대로 계산합시다. 이제 예산 많이 연습했으면 금방 나오겠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 더하면 얼마입니까? 65 플러스 얘가 더하면 5니까 정답은 70까지가 되겠네요. 우리 4번이 정답으로 나옵니다.
7번. 그래서 최가 b를 갖는다. 그럴 때 a 곱하기 b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fg는 잠깐 머릿속에 지우세요. 합성함수의 최대값 문제예요. 그죠? 정해진 범위에서의 합성함수의 최대값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함수를 그릴 수 있으면 제일 좋겠지만 이 함수를 여기에다가 이렇게 하는 거 우리가 생소하기 때문에 그림 그리기가 되게 힘들 거예요. 그럼 그림을 못 그리면 문제를 못 푸나? 아니죠. 합성함수의 근간은 뭐냐면요. 첫 번째 함수의 치역이 두 번째 함수의 정의역 역할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무슨 말이냐면요. x가 결정이 되면요. 그 다음에 누가 결정이 될 거예요? gx가 결정이 될 것이고요. 그거에 따라서 fgx가 결정이 될 거 아닙니까? 맞아요? 우리가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 t라고 좀 많이 하죠. 그럼 이제 ft 이렇게 하면 x 값에 따라 누가 결정이 될 거고 t 값이 결정이 될 거고 그거에 대해서 누가 결정할 거고 ft가 결정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제 얘만 그릴 줄 알면 되죠. 해볼게요. 자, 슝. 제가 이게 너무 쉬운데 여러분들한테 이게 느낌이 없다는 걸 아는데 한번 해볼게요. 잘 들으세요. 쉬워요. 뭐냐면 GX라는 그래프를 제가 이렇게 그릴게요. 동의합니까? 얘를 이렇게 약식으로 그렸습니다. 동의합니까? 잘 보세요. 내가 여기가 무슨 축이에요? X축이에요. 여기가 무슨 축이에요? 여기가 무슨 축이에요? T축입니다. 동의합니까? 그럼 X가 3부터 11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될 거예요. 동의하죠? 이때가 증가함수니까 이때가 제일 낮을 거고 이때가 제일 뭐 할 거예요? 클 거예요. 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값을 가진다고 한다면 t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값을 갖는다고. 맞아요? 이해하죠? 이 점의 좌표를 구해봅시다. 3일 때 여기다 집어넣으면 얼마? 4가 되겠죠? 여기 11일 때 값을 집어넣으면 얼마? 2, 3, 6에 8이 되겠죠? 즉 x가 3부터 10이면 t는 어디로 바뀌어요? 4부터 7까지로 바뀝니다. 맞아요? 그 다음에 ft를 그릴 거예요. 무슨 축? x축? 그지 같은 소리 하지 말고 t축. 오케이. 무슨 축? ft축. 예스. 오케이. 그러면 얘를 한번 그려볼게요. f라는 무슨 함수는 이렇게 나왔죠. 제가 그리는 거 아마 어렵지 않게 해놨을 거예요.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그죠? 2,2가 다시 대칭점이 증가하면서 양수니까 이렇게 나올 거예요. 예스. 오케이. 이렇게 나올 거라고요. 그죠? 여기 2,2가 이쯤 있을 거예요. 저도 알아요. 잘 보세요. 이제 더 이상 정역이 3부터 10이 아니에요. 4부터 10이에요. 그럼 여기서부터 4부터 11이라고요. 4부터 11이라고요. 그럼 여기에 대한 최종 목적지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 최대는 4일 때가 최대가 되겠죠. 이때가 최대가 될 거죠. 4를 집어넣으면 어디다 집어넣어요?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겠죠. t로 바꾸면 그만이니까. 그러면 2분의 3 더하기 2니까 2분의 3 더하기 2니까 얼마? 2분의 7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 최대값은 2분의 7이 맞고요. 그때의 x값을 구하라고 하는데 내가 하는 그때 x값이 아니라 지금은 t값을 구하는 거예요.
즉 t가 4일 때 최대는 b가 나오죠. 그럼 t는 원래대로 돌려내요. t가 뭐니까요? g니까요. 그죠? 그럼 t가 언제 4가 나왔냐요? 그럼 x가 얼마일 때? 3일 때. 이 말은 x 입장으로 얘기할 땐 3이군요. 라고 대답하셔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 문제에서는 두 개를 뭐 하라고 그랬으니까? 곱하라고 그랬죠. 요놈을 곱하라고 했으니까 2분의 7 곱하기 3이 되니까 2분의 21이 정답이 되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합성함수예요. 포인트는 별게 아니에요. 첫 번째 함수의 치역이 두 번째 함수의 정의역 역할을 하게 되는 거고, 최종 목적지가 최대값인데 그때 t값을 여기다 구하면 바보가 되는 거죠. 그때 x값을 다시 찾아놔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 정도는 연습을 많이 하셔서 이해를 해보시려고 노력하시면 됩니다. 이제 8번 정의역이 마삼보다 오른쪽, 4보다 작은 쪽 이런 함수 이런 2f라는 함수가 정의역 공역이 이렇게 돼 있고 얘가 치역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 함수가 1대1 되는데요. 그렇게 되게끔 여기는 A, B, C, D의 자격을 찾아봐라. 자연수 중에서 15보다 작은 것들을 찾아보고 걔네들 4개를 더한 값이 가장 클 때랑 가장 작을 때를 찾아봐라 이건데, 그러면 우선 이 A, B, C, D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아봐야 되겠죠. 이 말이 왜 나오는지 한번 느껴보라 이거죠. 그죠? 우리는 유리함수이기 때문에 뭐죠? 여기는 0이 아니니까 유리함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대칭점을 가진 유리함수 또는 정의역 치역을 가질 거예요. 분명히. 그죠? 점근선을 가질 거란 말이에요. 우선 얘를 되게 좀 귀찮지만 당연히 바꿔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cx 플러스 d 이게 좀 편하지 않다는 건 알지만 해봅시다. 우리가 정의역 치역 알아내려니까 해봅시다. 그럼 여기가 ax니까 cx 플러스 d를 적고 얘가 a니까 c분의 a를 해야 되겠군요. 그죠? 여기 원래 마이너스 b가 있었고 원래 없던 얘네 두 개 곱한 게 생겼으니까 이런 걸 해줘야 원래는 변함이 없을 것이고, 그럼 이제 cx 플러스 d 분의 마이너스 b 이렇게 될 것이고, 그죠? 그 다음에 플러스 c분의 a가 되겠죠. 그러면 머릿속 원래 대략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여기 마이너스 c분의 d, 여기 c분의 a가 있겠죠. 우선 제가 점근선으로 가야 되겠죠.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죠? 여기가 x가 마이너스 c분의 d예요. 그죠? 얘가 연결된 지역이니까 yes. 그 다음에 여기 y는 얼마예요? c분의 a가. 그럼 그래프가 이제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4보다 작아야 되니까 이렇게 x가 마3보다 오른쪽. 그러면 얘가 마3이 될 거고 얘가 4가 될 거면 마3의 오른쪽에서 4보다 작아야 되니까 4보다 작아야 되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우선 이렇게 접근을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요 관계와 요 관계로부터 우리는 여기 문자들 사이의 관계가 나온다고요. 그죠? 여기서 첫 번째,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자격도 나와야 돼요. 그죠? 첫 번째, c분의 a는 얼마다? 4다. 두 번째 얼마? c분의 d는 여기 이렇게 바꾸면 되니까 3이 되겠다. 그러면 a는 4c가 되는 것이고요. d는 3c가 되는 거예요. 그죠? 문제 없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 양수, 정확히는 이렇게 해야 되지만 이 자리도 여기 K 역할을 하는데 얘가 K 역할을 한단 말이죠. 이쪽이 그려졌으니까 음수가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이 양수니까 영향을 못 끼칠 것이고요. 그죠? 양면에 C를 양면에 곱하면 이렇게 되겠죠. 맞죠? 이렇게 되겠죠. 맞죠? 그냥 이렇게 할까요? 얘 양수죠. 양수고요. 얘네 두 개도 양수죠. 여기 양수죠. 그럼 마이너스 b는 양수보다 작다. 그죠? b가 양수니까. 그럼 얘 음수죠.
음수가 0보다 작으니까 여기는 새로운 b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주진 않아요. 왜냐하면 b는 b는 양수입니다라고 했는데 벌써 여기 a 자연수라고 나왔으니까 이거는 생각봐도 정보를 주지 못하네요. 그럼 그냥 b는 뭐일 뿐이고요. 자연수일 뿐이고요. 여기는 a, d는 c로 표현할 수 있겠죠. 얘는 실제로는 a가 얼마니까? 얘가 4c고 얘가 몇시? 3c니까 실제로는 얘는 8c 플러스 b의 최대 최소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알고 봤더니 b라는 놈은 그냥 얼마? 1부터 얼마? 14 사이에 자연수가 될 거예요. 15보다 작은 거니까. 그러면 이 15보다 작다라는 게 b는 이거밖에 안 주지만 잘 생각해보면 c가 아무거나 다 되냐 이거예요. c가 1, 그럼 4, 2, 3, 3, 4, 3, 12. 4 되면 A가 16이 되니까 저 조건에 어긋나죠. 알고 봤더니 잘 보면 A라는 놈은 우리가 A라는 놈이 뭐보다 작아요? 15보다 작지만 A는 뭐라고 했으니까? 4C라고 했으니까 이걸 가지고 누구의 범주를 예측할 수 있는 거예요? C의 범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D라는 놈이 뭐보다 15보다 작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죠? 3C가 15보다니까 C는 5보다 작다 이거예요. 그럼 얘도 다 지켜야 되는 거죠. 그럼 C는 자연수인데 3점 얼마보다 작아야 되니까 실제로는 C는 1부터 어디까지? 3까지의 자연수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대놓고 얘를 가장 크게 만들어보고 작게 만들어볼게요. 이렇게. 그럼 가장 크게 만들려고 한다면 C도 크게, B도 크게 하면 되겠죠. 그죠? 그럼 C가 3 되면 되고요. B는 얼마가 되면 돼요? 14가 되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러면 8, 3, 24 플러스 14니까 얼마? 38. 이렇게 계산이 나오고요. 이때는, C도 작게, B도 작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 8 플러스 1이니까 9가 되겠죠. 내가 물어보는 건 최대 최소의 합이니까 두 개를 더한 얼마? 47. 이것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우리는 4번이 정답이네요. 자, 서술형 1번으로 가겠습니다. 서술형 1번. 19번이라고 서술형 1번입니다. fx가 이런 무리함수가 나오는데요. 이 무리함수의 역함수를 g라고 한다고 했었죠. f, g가 교점 pq 두 개의 교점에서 만든다고 했을 때 그 PQ 교점으로 만들어진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를 1이라고 했을 때 PQM을 구해봐라 이거죠. 상황에 맞게 그림을 한번 그려봅시다. 이런 상황인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나는 M이 양수면 음수면 이렇게 되겠죠. 우선 양수를 가정하고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내가 대강 이렇게 그림을 그릴게. 이걸 내가 F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역함수가 나왔으니까 누구 대칭이에요? Y는 X 대칭이라고 해서 이렇게 한번 그려봅시다. 그럼 F면 G는 여기고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럼 한 점에서 만나니까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림을 조금 더 수정해서 그려봅시다. 즉, 이런 식이 나왔다는 얘기죠. 이렇게 됐을 때 F가 이렇게 됐을 때 G는 이렇게 됐다는 얘기겠죠. S. 그래서 이 점의 좌표를 P 얼마? Q로 잡았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됐어요. 요 상황인 거예요. 이걸 얘기를 하셔야 돼요, 우선. 그러면 여기 있는 이걸 가지고 만든 정사각형 여기 따올게요. 그냥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어요. 이 PQ는 FG 위의 점이기도 하지만 Y는 X 위의 점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P 여기 Q가 있는데, 그죠? 여기 길이가 얼마나 그랬죠? 1이라고 했다. 자, 이런 거예요. 얘를 알파, 얼마, 알파라고 잡고요. 얘를요, 베타, 베타라고 잡으면 실제로 알고 봤더니 여기 알파랑 베타는 간격이 얼마다? 1이라고 얘기해 준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첫 번째, 나는 그냥 어떻게? 베타 빼기 알파가 얼마군요? 1이군요. 라는 걸 알아냈어요. 근본적으로 베타 알파를 구하려고 하면 얘랑 교점이지만 F와 G의 교점이지만 G 대신에 얘를 대체적으로 하겠다는 얘기죠. 즉 Y는 F, X와 Y는 누구? GX인데 얘를 누구로 대체해도 문제가 없죠?
x를 해서 요거의 교점을 구한다는 건 연립방 정식으로 이해를 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의 근이 얼마, 알파, 베타가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연립방 정식의 교점의 x좌표. 그러면 fx는 x를 풀겠죠. 갑시다. 풀겠죠. 그죠? 갑시다. 됐죠? 양변 제곱. 짜르륵 연산을 하는 문제로 빠르게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식의 근이 알파, 베타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마? 6 플러스 m이고요. 알파, 베타는 얼마가 나와요? 12가 나오죠. 요 놈과 요 놈을 다시 연립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 할 때는 우리가 뭐 가장 합과 곱이니까, 합과 차니까 우리 뭐 이런 거 이걸 제일 이용하는 게 나을 것 같죠? 얘는 알파 플러스 베타의 뭐 제곱해서 이렇게 관계식을 이용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얼마? 1 36 빼기 8 m 제곱 12 m 마이너스 10이니까 m은 얼마? 1 또는 1 마이너스 13이 마이너스 13이 되겠죠. 좀 양수인 쪽으로 됐죠. m이 나왔죠? 그죠? 알파 베타도 구할 수 있었겠죠. 그죠? 얘가 얼마니까? 얘가 7이니까 그죠? 그래서 하면 다시 알파는 얼마? 알파는 얼마? 3 베타는 얼마? 4 나오겠죠. PQR P는 3,3입니다. 1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되겠죠. M이 음수인 경우도 있겠지만 음수인 경우는 지금 얘기할 수 없는 게 M이 음수면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거에 카운터를 그리면 어떻게 되겠죠? 다시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거는 얘랑 한 점에서밖에 안 만나니까 이 상황은 아닌 거죠. 그래서 음수일 때 따로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서술형 2번이라고 적을게요. 서술형 2번. 자, F나지나 0부터 4까지만 정육을 잡는 거예요. X는. 오케이. 그리고 공역도 FG 모두 X에서 X의 함수입니다. FG가. F도 그렇고 G도 그렇습니다. 오케이. 상황이에요. 0부터 4까지만 그림을 그리라는 얘기예요. 정석적인 방법으로는 여기 있는 x 자리에 여기 있는 gx를 집어넣어서 풀어야 되겠지만 우선 그림을 그리는 거라고 하면 우리는 좀 빠르게 좀 접근하는 방식을 사용을 할게요. 제가 우선 이걸 가지고 저는 f를 그릴 줄 알아야 된다고 반드시 연습이 돼 있어야 돼. 해볼게요. 이렇게 할게요. 크지 않게 그리겠습니다. 여기 0부터 2까지 2부터 4 오케이. 0부터 2까지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1차 함수를 그릴 건데 쉽게는 0 집어넣으면 2고요. 여기서 시작해서 2를 집어넣으면 0이 되는 이런 함수입니다. 오케이. 0부터 2까지 그지? 다시 2부터 4까지는 기울기가 2지만 그냥 집어넣어서 2 집어넣으면 2,0
4 집어넣으면 4. 그래서 이렇게 그리면 되는 거죠. 그죠? 제가 그린 그래프가 얘가 fx입니다. 오케이. 다시. 오케이. 2, 4. 해도 4까지만 됩니다. 그죠? 갑시다. g를 그리려고 하는데 0부터 2까지는 2x니까 0,0과 2,4를 짓는 1차 함수입니다. 맞아요? 오케이. 2부터 4까지 2일 때 4, 4일 때 0. 즉 이런 함수예요. 오케이. 제가 그린 그래프가 y는 gx입니다. 오케이. 이 그림을 두 개 그리면 얘를 그릴 때 도움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겠어요. x가 결정이 되면 gx가 결정이 될 것이고요. 그거에 따라서 fgx가 결정되는 합성함수의 경향이 이루어져요. 그럼 x라는 걸 봤을 때, g를 살펴봤을 때 2를 기점으로 해서 왼쪽과 오른쪽의 그림이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를 x를 0에서 어디까지? 2까지 갔을 때, 그리고 4로 갔을 때로 구역을 나눠서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0부터 2까지 했을 때 x가 바뀔 때 여기 있는 g는 0에서 출발해서 어디? 0에서 출발해서 4까지 올라갑니다. y축을 보는 거예요. 다시 2에서 4로 가면 높이는 4에서 어떻게? 0까지 떨어지게 되겠죠. 그러면 t 또는 네모라고 생각하면 나는 f 네모를 그릴 건데 이 첫 번째 함수 치역이 새로운 정역, 정역이 0부터 4까지 갔다가 4에서 0으로 갔다고요. f라는 함수의 정역이, f 함수의 정역이 0에서 4로 갔다가 0으로 갔다고요. 0에서 4로 갈 동안 f는 2, 높이가 2에서 0으로 떨어졌다가 4까지 올라가는 거죠. 즉 2, 0, 4 이렇게 된 거죠. 다시 4에서 0으로 하니까 4에서 0으로 하니까 높이가 4, 0, 2로 가겠죠. 그죠? 1차 함수만 이루어진 함수는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빠른 풀이입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그림을 그려보면 이런 상황인 거죠. 어떻게? 최종 정역과 최종 치역이죠. 0에서 2로 갈 때 2, 0, 4. 0에서 2로 갈 때 2, 0, 4. 오케이. 다시 2에서 4로 갈 때 4, 0, 2. 4, 0, 2.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이 제가 잡은 뭐다? fgx입니다. 아니 그렇게해서 오른쪽에 할 건데 잘 보세요. 그럼 이렇게 그림을 잡아놓고 f gx를 한번 수식적으로 적어주는 것도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라는 얘기지. 잘 보면 얘는 하나, 둘, 셋, 네 개의 그래프가 한꺼번에 만들어진 그래프니까 구역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나와야 되는 거죠. 여기는 우리는 충분히 1, 여기는 충분히 3이라는 걸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죠? x가 얼마? 0에서 1까지의 모양과 x가 1부터 2까지의 모양과 x가 2부터 3까지의 모양과 x가 3부터 어디까지? 4까지 모양이 다르다고요. 그죠? 천천히 합시다. 1차 함수예요. 0,2를 전하고 1,0을 전합니다. 0,2를 전하고 1,0을 전합니다. 그죠? 맞아요. 기울기는 한 칸 갈 때 두 칸이 내려가니까 마이너스 2x입니다. 맞아요. 그리고 걔가 0,2를 지나니까 얘는 4. 오케이. 다시 1부터 2까지는 1,0과 2,4를 지납니다. 그럼 한 칸 갈 때 4칸이 증가했으니까 n 기울기는 4x입니다. 맞아요. 근데 얘가 1,0을 지나니까 1일 때 0 집어넣으면 1 나오면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2부터 3까지 가면 2,4에서 3,0이 되겠죠. 그러면 한 칸 갈 때 4칸 내려가니까 기울기는 마이너스 4x고요. 3,0이니까 얘가 이렇게 지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다시 3부터 4는 때 4, 얼마니까? 2니까 한 칸 갈 때 2칸 올라갔으니까 2x고요. 그 다음에 얘를 이용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fgx를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완성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동의하죠? 그럼 이제 이 문제는 1번은 풀었어요. 2번을 풀 건데 fgx가 3이 되게 하는 x. 이게 말은 안 적혀져 있지만 얘는 실제로 뭐예요? 뭘 풀라는 얘기예요? 방정식을 풀라는 얘기예요. 이건 x값, 이걸 만족하는 x를 찾으라는 얘기예요. 방정식의 풀이는, 얘의 풀이는 누구?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가장 좋죠. 얘와 얘의 교점 x야, 교. 그죠? fgx가 그림이 그려져 있으니까 y는 3. y는 3은 한 이 정도 되겠죠. yes. 오케이. 그럼 여기 근이 여기 알파가 있을 것이고 여기 누가 있겠죠? 베타가 있겠죠. 그래서 이 알파 플러스 베타를 구하라는 얘기죠. 알파를 구하려면 여기 있는 1부터 2 사이 얘와 y는 3이라는 걸 풀면 여기에 알파가 나오겠죠. 즉 4 알파 빼기 4가 3이니까 알파는 4분의 7이 나오고요. 다시 베타는 여기서 2부터 3까지니까 이 그래프고요. 얘가 3이 되는 x값이 베타가 되겠죠. 그래서 이걸 넘기고 이걸 넘기면 되니까 4분의 얼마? 9 정도 될 것 같습니다. 2분의 합 그러면 얼마? 4분의 7 플러스 9니까 4가 되겠죠. 그래서 이건 4라고 대답을 하시면 됩니다.